가을이 비껴간 육군 사격장.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곳은 붉은 단풍 대신 창공의 수호자 조종사들의 열정으로 물든다. 바로 헬기 조종사들의 전투기량을 뽐내는 육군 항공 사격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적 기보대대 마이너스 규모, 아군 접촉선은 확인점 10번에서 20번을 연하는 선이다 이상. 지난 1989년에 시작된 사격대회는 올해 31개 부대와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육군 항공의 저력을 보여줬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정상을 다해서 저희들이 우승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격 대회지만 우리 공격 헬기 대대에서는 대회이자 제일 1년의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약간 긴장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대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대회 2주 전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비행술과 사격술 연마로 공격 헬기 부대의 계류장은 분주하기만 하다. 여러 헬기들 가운데 날렵한 외모와 막강한 무기를 장착한 헬기 한 대가 눈에 띈다. 바로 육군 항공의 꽃이자 지상전 핵심 전력 공격 헬기 코브라다. 코브라 헬기는 유사시 적 기계화 부대를 무력화시켜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훈련 비행에 앞서 실시되는 점검. 정기배선의 연료 라인 체크. ECS 정기배선 연료 라인 체크 이상무 접촉 상태 확인. 오케이 이상무. 비행기 자체가 원체 부품이 많고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행기 타기 전에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점검을 합니다. 최대 200여 가지 항목을 경력에 상관없이 매번 항공기 점검표를 펼쳐놓고 점검을 실시한다. 코브라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석이 부조종사석입니다. 전방석이 건어석이라고 하는데 사격을 주로 주 임무로 하는 거죠. 전방석은. 그다음에 후방석은 정조종사석인데 그 비행기의 전반적인 통제. 적의 포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다 보니 코브라 헬기는 날렵한 외모를 지니게 됐다. 그리고 2명의 조종사는 앞뒤로 나란히 앉게 된다. 헬기의 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2명의 조종사는 각각이 아닌 하나가 된다. 오랜 시간 비슷한 시행착오를 거친 정예요원 전투 헬기 조종사기 때문이다. 대회를 앞둔 조종사들의 호흡은 최상의 하음을 보여줄 태세다. 저희 사격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격을 훈련을 연습을 하는 거죠. 9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을 자랑하는 105대대. 이 대대 역시 사격대회를 앞두고 매일같이 상공 1500피트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에 더욱 힘을 싣는다. 드디어 코브라 헬기가 지상에서 발걸음을 떼려고 한다. 계류장이 아닌 하늘 위에서 더욱 빛나는 코브라 헬기. 조종사들의 활약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708 공제. 이번에 360도 턴오토 실시할 것. 모든 훈련이 그렇듯 100번의 설명보다 몸소 경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사격대회에선 3가지 화기를 전부 평가한다. 이에 평상시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헬리건 평가는 토우, 라켓, 20mm 3가지 화기를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토우는 항공기별로 한 발. 단 한 번의 명중으로
적의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토움 미사일. 공격 헬기의 핵심 무기로 최대 8발까지 장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라켓은 6발을 사격하는데 최대 38발까지 탑재 가능한 2.75인치 로켓. 살상 반경 20m를 자랑하며 집결 중인 병력 및 차량을 공격한다. 제자리에서 4발, 그다음에 전진비행에서 2발을 쏴서 총 6발을 사격하고요. 20mm 발칸은 총 200발을 공대지 사격을 합니다. 분당 750발의 위협을 뿜어내며 갑자기 나타난 표적을 즉각적으로 응수하는 20mm 발칸. 이번 사격 대회에서 20mm 발칸 사격은 2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사격을 해서 200발 사격을 해갖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칸으로 20mm 발칸으로 그 공대공 사격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가지의 화기를 가지고 탑 헬리건을 선정을 합니다. 항공기의 움직임에 따라 명중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로켓 사격. 그만큼 조종사와 사수의 호흡이 중요하다. 헬기와 표적 간의 거리가 제일 먼 토움 미사일. 그 길이가 무려 2,400m로 주어진 기회는 한 번뿐이다. 한치의 실수,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토움. 대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5m) 원형을 향해 사격해야 하는 20mm 발칸. 이때 사격을 하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헬멧 사이트와 명중률은 높지만 사격만 할 수 있는 TSU, 광학 조준경 사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무기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선 중요한 기술이 있다. 전투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비행 사격을 많이 하거든요. 20mm 발칸이나 라켓 사격, 토우 사격, 모든 사격이 하바링이 안정이 돼야지만이 그 안정된 사격과 또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바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명 공중 정지 비행이라 불리는 이 조종술은 공격 헬기 조종사에게 기본 기술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 바로 헬기에 달린 블레이드 때문에 헬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동치기 때문이다. 결국 명중 확률은 공중 제자리 비행 능력으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바트로스 720 GACP 표적 이동 준비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제자리 비행에 이어 실시된 토움 미사일 사격 훈련. 실탄을 사용하지 않고 연습용 표적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지금 이제 요 차량의 운전석 뒤에 보면은 GACP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원을 공급해 주면은 지금 1.2km 후방에 있는 코브라 항공기가 하바링을 하면서 사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수가 거기에서 추적 훈련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정밀한 사격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토움 미사일 사격엔 광학 조준경 TSU가 사용된다. 그 뒤 표적을 맞춰 추적을 하게 되면 명중률에 따라 항공기의 점수가 100점까지 표시된다. 마침내 발사. 조종사의 기량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세븐제로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훈련 비행을 마친 코브라 헬기. 적을 향하던 공격 헬기의 날카로운 발톱은 지면에 닿자마자 자취를 감춘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비행을 기약한다. 상공 500m에서 매서운 열정을 뿜어내던 조종사들. 그들 역시 고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랜 인내와 경험,
그리고 정예 공격 헬기 조종사라는 자부심이 그들을 헬기로 이끈다. 전투 헬기 조종사들은 이 사격 대회가 가장 저희들한테 중요한 1년의 가장 큰 행사고 또 부대의 또 명예를 드러피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 대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사격을 하고 항상 전장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무하고 있습니다. (25시간) 이상 비행을 마친 공격 헬기는 건강검진에 들어간다. 그래야 제기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고 조종사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 헬기다운 그 무장을 하기 위한 그런 점검이나 그런 작동 검사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헬기에 있어 정비 점검은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기초다. 그만큼 명중은 조종사만이 아닌 정비, 무장팀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다. 20mm 발칸포인데 이 발칸포의 0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련한 조종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이륙 준비. 조련사가 야생 코브라를 길들이듯 섬세하고 예리하다. TSU와 그 밑에 보면 20mm 건 터렛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치가 돼서 잘 작동되는지, 내가 요구하는 거리와 어떤 타깃에 대해서 잘 일치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점검 완료다. 이제 비행만이 남았다. 시간 계획은 다음 날 오전. 금일 브리핑이 끝나면은 항공 타격 작전에 대한 전술훈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편성은 1번기로서 막강한 공격 헬기도 함께하는 조종사에 따라 다른 기량을 선보일 수 있다. 좀 더 아래쪽으로 이에 조종사들은 비행에 앞서 각종 비행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을 마련, 훈련에 임한다. 속도는 대략 80나트의 신속한 전술 지형 비행 기동으로서 이탈을 해주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훈련에 돌입한 조종사들. 전술 기동 훈련은 적과의 교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다. 훈련에는 모두 5대의 헬기가 투입된다. 정찰기 1대와 코브라 헬기 넉 대가 하나의 편대를 이룬다. 1번 코브라 헬기가 기지와 교신을 끝내면 이륙을 시작한다. 헬기는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저공 수평 비행을 통해 전술적인 등고선 비행을 유지한다. 적의 전투진지를 확인한 정찰기. 이젠 코브라 넉 대가 임무를 수행할 차례다. 우측부터 1, 2, 3, 4번기 순으로 전투진지를 침투한다. 단순 훈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악지형 비행은 공합선과 다양한 장애물이 늘 숨어있다. 더군다나 편대 비행은 항공기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훈련은 종료된다. 대회 일주일 전. 실제 전장 상황은 야간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조종사들의 훈련은 밤낮이 따로 없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진행되는 야간 훈련. 주간보다 어려운 조건이라 훈련의 강도는 결코 만만치 않다. 높은 고도에서 지금 하바링하면서 표적 식별 훈련하는데 좀 상당히 그 하바링 자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적이 저희를 못 보는 상태에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그 형태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시야. 시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조건 하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야간 비행 능력이 숙달이 돼야만이 이제 진정한 그 전투 조종사입니다. 2단계 야간 훈련 명령이 떨어졌다.
세븐투제로는 하바링에서 사격 전력이 훈련을 실시할 것. 야간 20mm 발칸 사격엔 광학 조준경 TSU가 사용된다. 약 2배에서 13배까지 목표물을 확대시키는 TSU는 십자선의 표적을 일치시킨 후 사격한다. 적을 향해 기다란 목을 빼고 살피는 20mm 발칸. 어둠 속의 적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야간 투시경은 조종사의 시야를 좁힌다. 주간에 110도였던 시야는 야간 투시경을 끼면 40도로 급격히 떨어진다. 여기에 야간은 조종사들이 비행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 한마디로 위험을 안고 훈련을 하는 셈이다. 고된 야간 비행 훈련 후 헬기조차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조종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시종일관 두려움을 쉽게 내색치 않는다. 오히려 다음 훈련 조종사의 안전을 배려, 격려하고 챙기는 일을 잊지 않는다. 이 순간 상공이 정예요원은 혼자가 아니다. 야간 하바링이라는 게 조종사 부담도 많이 되고 어려운 훈련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셨다시피 상당히 실질적이고 시절적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근본 사격대회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육군 항공사격대회에 막이 올랐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 공격 및 기동헬기 전투사격 우수대와 최우수 전투조종사인 사업 헬건을 선발하는 제22회 육군항공 사격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지금 작년까지 이제 3연패거든요. 사격 공격 부대에서 이번에도 잘해서 4연패 하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종사 되고 나서 첫 경기라 첫 출전하는 거라 많이 긴장되는데 그동안 많이 연습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꼭 강한 육군항공 위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에 앞서 참가 헬기는 무기 장착을 먼저 진행한다. 대회에 사용되는 무기들은 실탄으로 무장팀의 손길이 조심스럽다. 꽁꽁 싸매졌던 공격 헬기 무기들이 하나둘 제 모습을 드러낸다.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2.75인치 로켓. 그 다음엔 분당 750발의 위력을 자랑하는 20mm 발칸. 막강한 화력과 달리 작은 덩치가 돋보인다. 마지막으로 핵심 무기 토우 미사일이다. 라켓이 정전기에 의해서 혹시라도 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고 또 장전하면서 또 이게 불발탄을 격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잘 항상 사격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제일 먼저 로켓이 장착됐다. 부대 사격이 먼저 시작되는 관계로 로켓은 헬기 2대에서 각각 6발씩 모두 12발을 사격하게 된다. 로켓 20mm 탄을 각각 탑재한 후 마지막으로 토우 미사일이다. 오직 한 발만 주어진다. 무장을 마친 105대대 조종사들. 미처 누구에게도 내색치 못한 긴장감이 잠시 고개를 내민다. 아니 손을 막 박수를 치시고 혈액순환. 오늘 어떤 사격 이렇게 하네요? 네, 저는 토우 사격입니다. 토우 사격이요? 예. 딱 한 발. 파이어. 적 전차를 한 대 잡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이죠. 한 발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대고대대를 대표해 헬기 오른 조종사들. 이들에게 부담감과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다만 오랜 경험과 자부심이 그들을 주저없이 헬기에 오르게 했다.
서서히 헬기가 지면에서 발을 떼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조종사들의 목표는 더욱 확고해진다. 부대 사격에는 모두 넉 대의 헬기가 한 팀을 이룬다. 소형 공격 헬기 500MD가 선두에서 지휘를 하고 석 대의 코브라 헬기가 그 뒤를 따른다. 그런 다음 최종 가상 진지를 점령 후 관제탑에 보고하면 그때부터 사격이 시작된다. 부대 사격에선 2대의 코브라 헬기가 로켓과 20mm 사격을, 1대의 헬기가 토호 사격을 한다. 주어진 시간은 겨우 25분. 짧으면서도 숨막히는 시간이다. 사격 준비할 것. 기다리던 박노송 대대장의 사격 명령이 떨어졌다. 발사 명령과 함께 제일 먼저 로켓 제자리 사격이 이루어졌다. 제자리 비행은 2대의 헬기가 각각 4발씩을 사격한다. 헬기와 표적 간의 거리는 1400m. 표적의 크기가 가장 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다. 자. 다행히 시작이 순조로운 배고대대. 지켜보는 이들도 놀라울 정도다. 두 번째 코브라 헬기가 로켓 사격을 시작했다. 어느덧 두 헬기 합쳐 5발을 넘긴 상황. 하지만 앞서 부대 사격을 실시한 다른 항공대대보다 2발이 뒤처진 상황이다. 이때 마지막 발이 어디였어? 나중에 비디오 판독 한번 해야 되겠다. 마지막 게 식별이 안 된다? 식별이 안 되는데? 연기 속에도 한번 봐야겠다. 좌측이나 이렇게 묻은 것 같은데. 마지막 로켓 한 발의 정체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다. 다행히 마지막 한 발도 명중. 다른 부대를 보니까 12발 12발 쏴서 총 2대가 9발, 10발 정도 쏘고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각자의 기대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원하는 대로 잘 들어왔습니다. 많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좀 잘 안 나왔네요. 3차원 공간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계속 흔들리니까 거기서 조준점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한편 배고대대 토호 사격을 위해 관역 설치가 한창이다. 세로가 3m 20이고 가로가 2m 10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저 능선 쪽에 저기 타워 보이는 능선으로 해서 저 중간쯤에서 진지 잡아서 사격. 아직 승부에 대한 판단은 금물. 상향한 팀도 있어. 잘 판단해서 사격을 할 것 같아요. 시속 10에서 20km 속력으로 기준점에서 100m의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토호 관역. 파이어. 토호 미사일 한 발이 헬기를 떠났다. 배점이 높아 명중만 하면 역전도 가능하기에 기대감이 남다르다. 전투 상황에서 사격을 하게 되면 적으로부터 피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되면. 그래서 최대한 10초 이내에 노출을 회피하고 그래서 사격을 한 후에 다시 은폐하고 이어서 다시 진지를 변환을 해서 다시 사격을 실시한 후에 다시 은폐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적에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제한 시간 25분 이내에 사격하는 이유 역시 실제 상황을 가상해 사격 대회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두의 기대에 실망한 점수를 얻어서일까? 관역을 통과하자마자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토 미사일. 과연 토 한 발은 백오대대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 둘, 셋. 백오, 화이팅! 하늘을 나는 육군이자 지상전 핵심 전력인 공격 헬기. 공격 헬기 105대대 조종사들이 참여한 사격 대회는 점점 치열해지는데, 그런 가운데 배점이 높은 토 사격이 실시됐다. 단 한 발로 적의 전차를 경멸할 수 있어 사격대에서도 중요한 종목 중 하나다. 15초간 3,000m를 날아가는 공격 헬기 핵심 무기 토 미사일. 과연 승리는 105대대를 향할 것인가?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사격 대회와 그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는 조종사들을 만나본다. 토 사격이 안창인 육군 사격장. 약간 상향할 필요도 있어. 잘 판단해서 사격할 것. 주어진 기회는 한 번. 토 미사일을 어떻게 사격하냐에 따라 승부는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파이어. 15초에 3,000m를 날아갈 수 있는 토 미사일. 명중이다. 대회 중 다른 무기들에 비해 헬기와 표적 간의 거리가 가장 멀지만 그만큼 배점이 높아 발사 순간 조종사들은 호흡마저 멈출 정도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발길이 분주하다. 비록 정중앙에서 우측으로 벗어났지만 이 정도면 성공이다. 전장 시 이 정도 위력이면 적의 전차를 경멸할 정도다. 그중에서 똑같으면 이제 전 센치로 재는 거고. 예. 전차의 폭이 약 전면으로 보면 6m 됩니다. 네. 상으로도 한 4m, 5m 되는데 그중에 이 표적을 보면 표적 중앙을 조준했는데 중앙으로부터 12cm니까 자기가 조준하는 것으로부터 주먹 하나 옆에 떨어진 거니까 쏘고 싶은데 아주 쫙하게 쏜 게 됩니다. 승리의 폭죽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다. 그런데 전날부터 긴장했던 대원들은 이 기쁨을 굳이 감추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토 같은 경우는 조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움직인 대로 탄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약 5초 정도는 저도 숨을 안 쉬고 최대한 집중을 해서 타격을 합니다. 전차 한 대 완전 제압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격장 한켠에선 또 다른 사격 준비가 한창이다. 소형 대공 표적기입니다. 항공기 공대공 사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뒤에 그 표적지를 달고서 날리면서 그걸 인양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표적지에다가 사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상에서 무선으로 조정하는 훈련용 소형 대공 표적기. 최고 시속 150km로 10km 방역 내에서 움직이는 가상의 정력화를 맡았다. 이제 가상의 적 훈련용 소형 대공 표적기가 하늘로 올라섰다. 그리고 20mm 공대공 사격이 시작됐다. 조종사들의 비행술과 사격술을 비웃으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표적기. 전시에 적의 움직이는 항공기, 그러니까 고정익 항공기 중에는 이제 AN2기 같은 저속 항공기가 저공으로 날아들 때 사격하는 행위, 또는 우리가 전장 지역에서 혹 조우하게 될 적 헬기가 나타났을 때는 공대 공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격 훈련을 평시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의 적 출현에
코브라 헬기가 잠시 숨기고 있던 발톱을 다시 드러낸다. 코브라 헬기와 함께 조종사들은 지상보다 익숙한 삶의 터전 상공을 향한다. 공대지 사격과 달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20mm 공대공 사격. 하지만 표적기가 오후에 왕복할 동안 헬기 2대는 모두 600발을 사격해야 한다. 이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105대대 조종사들의 기량을 공개할 일만 남았다. 가상의 적을 추적하기 위해 20mm 발칸의 움직임도 바빠진다. 마치 코브라가 먹잇감을 노리기 위해 고개를 바짝 든 모습이다. (20mm) 발칸이 공중에서 흩날리기 시작했다. 분당 750발에 3000m까지 사격이 가능한 20mm 발칸. 그 가공할 위력이 가상의 적을 향하고 있다. 발사 직전까지 탄두를 안전하게 감싸고 있던 탄피. 그리고 탄과 탄알 연결고리인 링크가 발사와 함께 제 임무를 끝내고 20mm 발칸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다. 제자리 상태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사격하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조종사는 표적이 움직이는 것에 맞춰 끊임없이 헬기를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105대대 헬기 한 대가 공대공 사격을 끝마쳤다. 야, 105 성공했다. 넷, 다섯, 일곱, 야, 105 성공했네 이거 한 건으로. 105가 두 번 다 쐈냐? 야, 여기가 봉사군 데가 여기냐? 하나 그쪽이냐? 남았습니다. 우리가 맞는다 그래. 오케이, 그 200발 남았으니까 나머지 완전히 슬리브를 구멍을 완전히 내주세요. 오케이, 스탠바이. 1호기의 선전에 2호기도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이때 무장 통제. 아까 코브라 사격해가지고 저기 불이 났어요. 예기치 못한 산불 발생으로 사격이 중지됐다. 만약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던 산불 진화 항공기가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담수해서 산불이 난 지역에 직접 투하를 시작했다. 그 사이 공대공 사격을 앞둔 조종사는 헬기 안에서 대기 중이다. 조종사들의 긴장감은 커져만 간다.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인서티 나오고 후에 산불이 발생하면은 바로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 항공기를 대기를 시켜서 즉각 출동해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격은 곧바로 재개됐다. 그리고 2호기가 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비행시간만 5000시간이라는 신태원 준이가 사격을 맡았다. 과연 오랜 경험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어디가 맞았는지 이게 좁아졌어요, 표적이. 여기가. 대기 시켜도 되겠어? 사격 중지시켜. 사격 중지시키라고. 네, 중지시켰습니다. 또다시 사격 정지 명령이 떨어졌다. 봉이 부러졌구나 이게. 중간에 봉에 맞아서 이 표적이 끊어져서 다시 중단한 건데요. 현재 3분의 1 사격했는데 많이 명중을 시켰습니다. 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격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는 염려와 달리 나머지 200발로 재사격의 기회를 얻었다며 사격에 나선 신태원 중위.
그의 땀과 인내가 만든 실력은 작은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다. 주간 20mm 발칸 공대공 사격은 헬멧 사이트 방식이 사용된다. 사수가 쓰고 있는 헬멧의 움직임에 따라 발칸이 움직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단, 정확한 명중을 위해선 목표물의 예상 이동 방향을 염두하고 사격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을 놓치지 않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한 발 이상이어도 합격이지만 득점이 많은 팀에게 우승은 유리하다. 한 발도 맞추기 어려운데 8발을 명중한 1호기. 2호기의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클 수밖에 없다. (20mm) 발칸을 모두 소진한 2호기. 과연 길이 2m, 폭 45cm 표적지에 20mm 발칸은 자신의 흔적을 몇 개나 남겼을까? 10발 명중이다. 1호기보다 2발이 많다. 발을 맞췄는데 100번 올라가서 3번 다 프레임을 맞춰가지고 징조는 좋았고 타격 발수에도 매우 만족합니다. 결과는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보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한 발에 더 맞추기 위해서 다들 그냥 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격이 끝나면 또 좀 허탈하기도 하고 좀 더 잘했으면 아직 안타까움도 있고. 어둠과 함께 부대 사격의 마지막 종목, 야간 사격이 조종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은 주간보다 야간에 발생할 확률이 많아 야간 사격은 조종사들의 기량 평가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야간 2.75인치 라켓 사격하고요, 20mm 건 사격입니다. 몇 발 쏘게 되나요? 라켓은 조종사 항공기당 6발, 20mm는 200발씩 사격합니다. 이때 조종사들의 비행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 관제탑의 불빛도 완전히 차단됐다. 사격장 내에서 야간 사격하는 동안은 차량 통제를 최대한 통제시킵니다. 불빛 때문에 조종사들이 시야에 제한받지 않도록. 야간 로켓 사격은 제자리와 전진으로 실시됐던 주간과 달리 제자리에서만 2대의 헬기가 각각 6발을 사격하게 된다. 그리고 안전을 이유로 헬기는 한 대씩 이륙하게 된다. 부대 사격의 마지막 관문, 야간 사격을 위해 코브라 헬기가 다시 날개를 펼쳤다. 만약의 사태까지 염두해야 하기에 관제탑은 시종일관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로켓 사격에 주어진 시간은 한 헬기에 겨우 4분. 다행히 12발 중 1호기 6발, 2호기 5발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로켓에 이어 실시된 20mm 공대지 사격. 주어진 시간은 각각 4분이다. 그 안에 헬기 2대는 모두 400발을 사격해야 한다. 하지만 어둠이 내린 사격장은 도무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야간 20mm 사격에선 목표물을 2배에서 13배까지 확대시켜주는 광학 조준경 TSU를 사용한다. 어느새 제한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105대대 부대 사격은 끝이 났다.
밝기, 최종 발수, 최종. 하나, 넷, 다섯, 145. 카피. 145. 200발 중에 145발이기 때문에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합격 기준이 30% 되기 때문에 양호한 편입니다. 20mm 400발 중 278발을 명중한 백오대대. 1년간 상공에서 흘린 땀과 인내를 기록하고 평가받는 순간이다. 잘했다. 너무 멋있어. 결과를 떠나 이들은 정예 공격 헬기 조종사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회는 끝이 났지만 이들의 열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부부만 일심동체가 아니고 정부 조종사도 같이 일심동체가 돼야지만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대 대표로 나와서 좀 어깨에 짐을 지고 있었는데 털어버린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근데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한편 다음 날 개인 사격을 앞둔 백오대대 조종사들은 사격장에서 하루를 더 보내야 한다. 하루의 반을 상공에서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고된 몸을 내려놓는 조종사들. 내가 좋아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집에는 많이 못 가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뭐 군인으로서 이렇게 많이 희생이라는 건 희생인데 또 보람 있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많이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집에 많이 떨어져 있어도. 처음엔 적응되지 않던 일상도 습관이 되면서 어느새 그들의 삶이 돼버렸다. 다른 비행기는 좌우측으로 이렇게 타서 서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눈빛 교환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터치도 가능하면서 할 수 있지만 코브라라는 비행기 특성이 앞뒤로 단독 좌석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어느 정도 신뢰를 해주고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좀 더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역할은 틀립니다. 하지만 한 배를 타고 있는 하나의 같은 공동체 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 날 공격 헬기 최고의 사수인 탑 헬리건을 뽑는 날이 찾아왔다. 탑 헬리건은 1999년부터 선발하기 시작. 선발된 조종사에겐 대통령 표창이 수여된다. 이거는 서바이벌 킷이라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항공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불의 사고를 당했을 때 조종사들이 무사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생존 킷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저기 신형 나침이거든요. 방향 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낚시도구입니다. 낚시도구 안에 바늘하고 닷. 예, 이렇게 식량이 부족할 때 이렇게 획득을 해서 취식할 수 있도록 이런 생존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취수주머니라고 해서 물을 식수가 부족할 때 물을 받아가지고 담아서 취식할 수 있도록. 조종사들에겐 비행과 함께 꼭 지참해야 할 물품이다. 그런데 대회 당일 계류장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이대로 가다간 대회가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늘 이륙할 준비를 해야 하는 조종사들. 백구대대 손중태 준이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자신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헬기를 점검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이다. TSU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잘 보일까 싶어가지고 닦고 있습니다. 정성이네요.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죠. 나는 장수로 배워드렸습니다. 이익을 얻습니다. 나를 주한다. 대박 기념을 주한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오늘 결과를 산물이 나타나는 날인데
안전한 가운데 사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안전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도 화이팅 한번. 자, 배구 화이팅. 하나, 둘, 셋. 배구 화이팅! 뭐야, 개인 사격이? 개인 사격 절차에 돼 있죠. 백오대대 개인 사격에는 중대장인 이동훈 소령과 비행시간 5,000시간을 자랑하는 신태원 준이가 참여한다. 그리고 홍수표 준이와 나창현 대위가 그들을 도울 것이다.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글자, 사람 인자가 떠오르는 상황이다. 정비중대뿐만이 아니고 조종사들도 이번 공중 사격대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그 항공기를 가지고 왔고 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항공기는 뭐 너무 좋습니다. 네. 조종사들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코브라 헬기. 헬기를 다루는 조종사들의 손길에서 익숙함과 정성이 묻어난다. 에코진지에서 라켓 사격 나왔네. 에코진지요? 찰리진지가 아니에요. 에코진지면 조금 그런데 앉아서 보면은 20mm 표적지가 커 보인다니까 엄청. 그러니까는 우측포구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20mm 표적지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커요. 심리가 있는 거지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일단 찰리진지하고 에코진지하고 사거리는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 네,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사격했던 것처럼 그 재원 유지하고 안정된 상태로 사격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까지는 별로 긴장이 안 됐는데 당일이 돼 보니까 밤중에 또 바로 사격에 임해야 되니까 지금은 약간 긴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간 6발, 야간 6발, 뭐 12발, 만발 때리셨으니까 오늘도 똑같이 주간 6발, 야간 6발, 만발. 네. 막발이 아니고 만발. 만발.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홍준이 믿을 테니까 잘해가지고. 화이팅! 점검은 모두 끝났다. 이제 표적지를 향해 이륙하고 사격할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간 갈고 닦은 비행술과 사격술을 마음껏 펼치기만 하면 된다. 비행술을 가보셨죠? 준비됐습니다. 이 순간 조종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상에서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겐 낯선 감정이 흐르는 시간이다. 이제 사격 나가시는 거죠? 네. 네, 기분 어떠세요? 좀 흥분되는데요. 침착하고 서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임무에 열심히 하자고, 또 사격을 하면서 또 서로가 어떤 그런 지켜줘야 될 그런 점들, 아니면 계기를 만들면서 또 놓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하고 뭐 최대한 즐기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종사들의 삶을 이해하진 못해도 큰일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밤새 어둠 속에서 휴식을 취하던 공격 헬기가 다시금 자신의 위용을 드러낸다. 이번 탑 헬리건 선발에 정조종사 이상 조종사들 80여 명이 참가했다. 선정은 대회 성적 및 1년간 훈련, 근무 성적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데 뭐든 쉽게 얻는 것은 없다 했던 말. 생각처럼 시작이 좋지 않다. 산이 너무 많아. 천천히 해. 공격 헬기 조종사에겐 물러섬이란 없다. 다시 심기일전의 자세로 시작된 사격. 이번엔 백발백중이라는 말이 맞게 25m 원형 표적 안에 연달아 명중이다.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이동훈 소령. 이동훈 소령의 기량이 공격 헬기와 함께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한편 지켜보는 대대원들의 마음이 초조하다. 하나같이 이동훈 소령 헬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순간 오케이. 야. 가시 잘한다. 정중하게 들어가. 정중하게. 잘 쓰네. 오늘 저 개인 그 탑 헬리건 출전했는데 우리 중대장 출전했는데 아주 그냥 하바링 사격에서 4발 다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헬기와 표적 간의 거리가 2,400m임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로켓, 제자리 사격 4발 모두 명중이다. 오늘 사격한 거는 최상의 기량은 발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우수하게 좀 잘 그 사격을 실시했던 걸로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 헬리건 이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격 분야에서 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도 이르고 쉴 틈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낭만의 공간만이 아니다. 그들에겐 치열한 삶의 터전이자 자신과 싸워야 하는 배움터다. 헬기는 더 이상 영화 속 주인공만이 아니다. 그들에겐 또 다른 자신의 이름이자 삶의 동반자다. 지상전 핵심 전력이자 육군 항공의 꽃, 공격 헬기를 다스리는 정예 공격 헬기 조종사들. 시공을 초월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열정은 오늘도 이륙 준비 완료다. 사격대 간 탑 헬리건으로서 조종사로서 쉽지 않은 길을 같이 동락했다는 측면에서는 전후회를 상당히 느꼈고, 전투 헬기 조종사로서의 가장 큰 자부심이고 또 나라를 지키는 순간 또 의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직업 프로페셔널로서의 어떤 그런 직업 의식과 또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의 어떤 그 숭고한 사명감. 22년 현재 항공 무사고 부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영원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최강의 배고대대가 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